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부분은 이제 수일치 쪽과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그 명사들 중에서 세일 수 있는 명사라는 게 있고 세일 수 없는 명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세일 수 있는 명사하고 세일 수 있는 명사를 갖다 꾸며주는 우리가 이제 그 수량 형용사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그 많은 적은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표현들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좀 칠판에다가 쭉 하고 이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좀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Many, a great number of, a large number of, quite a few, not a few, a few 뭐 이런 말들 하면은 복수명사가 온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many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많은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많은이고 a number라는 게 숫자니까 그럼 a great, a large number라는 것은 큰 숫자의 즉 숫자를 갖다 세울 수 있는 명사가 뒤에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 뭐 few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에 세울 수 있는 명사가 나오게 되는 건데 quite a few라는 말은 꽤 많은 겁니다. quite a few, 꽤 많은 not a few니까 적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참 헷갈려 하는데 few하고 a few하고 둘 중에서 어떤 거 하나는 조금은 있다는 개념이고 하나는 없다는 개념인데요. a few라고 쓰면 하나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 few라는 말은 조금은 있는 그 다음 few라는 말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 다음에는 이제 복수명사가 나온다라 그랬는데 사실 이런 말들은 세일 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일 수 있는 명사 앞에 이런 거 앞에 오는 말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그 세일 수 있는 명사하고 없는 명사를 구별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뭐 돈 세일 수 없는 명사인데 여기는 분필이요. 이거 세일 수 있는 명사일까요? 없는 명사일까요? 세일 수 없는 명사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사가 세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은 이런 말들 다음에는 복수명사 즉 명사 다음에 이렇게 s나 아니면 es가 붙으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요. 다시 말할게요. 여기 왼쪽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말들 다음에는 여러분들 보기엔 왼쪽인가요? 이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러한 그 수량 형용사를 다음에 무조건 복수명사 즉 명사의 복수 형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뭐 many의 반대가 much죠, 그죠? 그 다음에 deal이라는 말은 거래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양을 말할 때 양이 많다 적다 그럴 때 그 양을 갖다가 우리가 deal이라고 그럴 때 양으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세일 수가 없는 명사죠. 그래서 a good deal 아니면 a great deal로 그래든지 아니면 quite a little not 다 똑같은 거죠. quite a little, not a little, a little 이런 말들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온다. 즉 어떤 얘기겠습니까? 세일 수 없는 명사가 오게 되는데 헷갈린다? 그럼 이 다음에는 명사 다음에는 s나 es 같은 말이 붙지 않는 말이 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세일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는 거 a lot of나 lots of 아니면 plenty of라는 것들은 이거는 세일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를 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구별해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왼쪽과 오른쪽에 many하고 그 다음에 much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점은 수능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수능 문제를 풀 때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억하시고요. 다음 걸 한번 가볼까요? 수일치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수일치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주어에 따라서 동사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걸 수일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 예를 들어서 주어가 뭐 he면은 여기다 예를 들어서 love라는 동사를 쓰려고 할 때 love라고 쓰면 안 되죠. loves라고 s를 붙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가 3인칭이라는 게 뭔지 알죠?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3인칭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3인칭 중에서 하나인 것, 즉 단수일 경우만 이렇게 s나 es를 붙여주게 됩니다. 뭐를요? 3인칭 단수일 경우에만 s나 es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수의 일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they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그들이니까 나와 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1인칭, 네가 2인칭이니까 그들은 3인칭인데 이럴 때 얘는 3인칭 they니까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이럴 때는 love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수의 일치예요. 그래서 그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나 비동사 그 동사의 모양을 갖다 이렇게 es나 s를 붙인다든지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아니면 비동사일 경우는 is를 쓰죠. is나 아니면 과거일 때 was를 쓴다는 거 요런 것들 뭐 여기다 이제 뭐 is나 아니면 was를 쓴다는 거 요런 것들이 바로 수의 일치라는 얘기죠. 즉 3인칭 단수 다음에 나온 동사는 일반 동사일 경우는 s나 es를 붙이고 비동사일 경우는 현정일 경우는 is를 그다음에 과거일 경우 was를 써야만 한다는 것. 요게 바로 이제 수의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어가 그냥 바로 이렇게 딸랑 하나의 명사로서 편하게 나와주면 참 좋은데, 근데 이 주어가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고 막 주어가 막 복잡하게 숨어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순서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요 주어를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수의 일치의 개념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결국 사실은 주어 찾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 찾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문제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이게 몇 가지 규칙이 있거든요. 관계사절에서의 주어 찾기란 말을 쓰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문장의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주어죠. 주어니까 여기 지금 people이라는 주어가 땅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people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가 앞에는 people을 꾸며주고 있네요. 뭐 편의상 저는 이렇게 가로로 묶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로로 묶는 거 안 좋은 습관입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머릿속으로 상상의 가로를 묶어야 되지 이렇게 표시하지 마세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이제 선생님의 관계사를 설명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계사라는 것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다. 즉 접속사라는 것은 그 뒤에 하나의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명사가 될 수 있는 건 주어나 목적어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 역으로 말하면 하나의 문장에 반드시 동사가 하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관계사들은요. 그래서 그 뒤에 반드시 동사가 하나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주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관계사가 후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요렇게 동사가 나오죠. 동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관계사절로 연결되게 될 경우에는요. 보통 두 번째 나오는 게 진짜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동사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 지금 제가 노랗게 표시해놓은 요 부분 첫 번째 동사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동사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진짜 동사라고 보면 되니까 people 이건 그 자체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니까 have to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So people who are still not familiar with the computerized catalog 여전히 컴퓨터화되어 있는 캐탈로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have to make several telephone call 몇몇 번의 전화를 걸어야만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줄임표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The man이라고 문장의 가장 앞에 주어가 나왔습니다. 주어가 딱 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새롭게 이렇게 주어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대시하나 빠져있죠. 이거 무슨 대시입니까? 목적격이죠.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는 얼마든지 생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대시 생략되지 않은 형태로 본다.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어를 꾸며주는 꼴이니까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두 번째 동사. 얘가 동사가 되는 거니까 the man 다음에 연결된 동사 이제라는 얘기죠. So the man are interested with the task. 그러니까 interest A 사실 요 A에 해당하는 말이 앞으로 나가버렸죠. 그래서 interest A with B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죠. interest A with B라고 써버리게 되면 A라는 사람을 믿고 B라는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믿고 맡겼던 그 사람이 is not up to my expectation. 내 기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계사절내에서의 주어 찾기라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게 문제화되어 있으면 여기가 have가 아니라 이렇게 has라고 이렇게 쓴다면 맞냐 틀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그럼 people이 좋으니까 have가 맞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the man test라고 이렇게 s가 붙고 있어 여기다 이제 a라고 이렇게 쓰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라 the man이 좋으니까 is가 맞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쭉 그냥 다 나열시켰어요. 한눈에 보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는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어렵고 차라리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합니다. One of these animals. 자, of란 말이 뭡니까? 중에서죠. 그러니까 이러한 동물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one of these animals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동물들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전치사를 중심으로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게 될 때요. 영어에서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야. 왜냐하면 전치사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들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이렇게 꾸며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것도 문장 내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of these animals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one이 주어가 되니까 is가 맞죠. So one of these animals, 이 동물들 중에 하나는 lobster입니다.
which is a popular food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죠? 뭐 또 다른 얘기 한번 지워버리고 뭐 다른 한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The price of shoes라고 했습니다. 신발 가격이란 말 써봤는데 여기다가 이제 go up이 맞습니까? 아니면 goes up이 맞습니까? 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 건데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신발 가격이니까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신발 가격이니까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즉 전치사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별 역할을 못한다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price가 goes up이 맞죠. 이렇게 3인 단수니까요. 그런데 단 그 밑을 봤더니 부분을 나타내는 말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 분수, 백분위, 그 다음에 또 most of, the rest of란 말이 뭡니까? 무엇의 나머지니까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요만큼 빼고 나머지니까 most of란 말도 대부분이라는 얘기니까 한 부분, 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분수나 백분위. 이런 말들 다음에 of가 땅하고 붙어버리고 여기 어떤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요 앞에 맞추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여기다가 맞춰야 됩니다. 요 뒤쪽에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갖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량 형용사라 그럽니다.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들. 그래서 이렇게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들, 이런 말 다음에 어부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명사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뒤쪽에다 맞춰야 됩니다. 물론 어부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할 때 전치사 다음에 나온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건 날려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부분이나 수나 양이란 말은 많은, 적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적은 뭐 여기다 쓸게요. 아니면 많은 해석이 아니면 적은, 작은 아닙니다. 적은이죠. 작다는 얘기는 크기죠. 그 다음에 적다는 얘기는 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들하고 어부가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는 요 뒤에다가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보시면은 3/5 of the passengers were killed in the accident니까 승객의 5분의 3이 사고에서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뭐 이거는 앞에다가 맞추나 뒤에다가 맞추거나 뭐 똑같이 s를 붙이고 있더니 무조건 주어가 복수라는 걸 알 수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승객들의 4분의 3 그랬을 때 4분의 3이 중요한 게 아니죠. 승객들이 중요한 거죠. 승객들이 4분의 3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여기다 맞춰야 되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게 5분의 3인가 미안합니다. 5분의 3이라고 이렇게 뭐 5분의 3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얘가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즉 부분을 나타내는 말일 때 이럴 땐 뒤에다 맞추니까 the passengers가 맞으니까 were killed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치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주어 찾기, 주어가 단수나 복수나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전치사, 이 어멍이 전치사죠. 뭐뭐 중에라는 전치사인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것은 문장 내에서 별 역할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빼버립시다. 빼버리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문장이나 그럼 여기에 주어가 나올 텐데 뭐가 먼저 나왔어요? is란 동사가 먼저 나와버렸죠. is란 동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뭔진 모르지만은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이 무슨 뭐 순서를 맞춰라라든지 아니면 도치 문장이 있냐 없냐 맞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밑줄이 여러분들 그냥 여기만 이렇게 그어져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게 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is란 동사의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물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건 당연히 주어가 아니다. 그럼 동사가 먼저 나왔다. 아, 그럼 도치가 벌어졌겠구나. 그럼 얘가 주어겠구나. 그럼 reasons가 주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한 전설들 중에는 있습니다. The Fairy Tale of Saint Nicholas. 니콜라스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이란 동사를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복잡하게 무슨 뭐 관계대명사나 부정사처럼 뭐 많은 설명을 요구하는 지문들도 아닙니다.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문제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어법상 잘못된 것. It was intended. intend가 의도니까 수동태네요. 그러니까 it은 가짜조고 대대가 진짜조니까 대리하도록 의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리하도록 의도가 되었습니다. Newton should carry on running the family farm이니까 뉴턴은
carry on이라는 말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run the family farm이니까 그 가족이 하고 있던 농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run할 의도였습니다. run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의도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요 앞에를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뉴턴은 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족의 농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on the farm, 농장에서 he spent most of his time, 이미 여기 spend란 말이 나왔죠. 농장에서 spend란 말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do란 동사를 못 쓰니까 이렇게 ing를 붙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g를 붙이고 있다는 얘기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는 농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nothing but scientific experiment. but이란 말이 여기서는 제외하고라는 뜻이에요. 제외하고니까 과학적 실험을 제외하고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보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과학적 실험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 결국 nothing but이란 말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결국 과학적 실험만 했네요. 과학 실험만 했습니다. 이미 앞에 spend라는 동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do란 동사를 못 쓰니까 spend는 일반적으로 ing를 붙이죠.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His mother, noticing this니까 이제 분사구문이죠. 이것을 알아챈 그의 엄마는 wisely resolved, 아주 현명하게 결심을 했죠. 해결했다 아닙니다. 결심한 거예요. To send him to college, 그를 대학에 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At Cambridge, 캠브리지에 있는 대학에 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At Cambridge 대학에서요. 그렇지만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he seemed to have had only few interest in other subjects except science and mathematics니까 수학과 과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은 거죠. few니까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왜? few는 분명히 뒤에 복수만 오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interest라 그래야 되겠네? 그렇죠. 이걸 interest라 그래야 되죠. 아니면은 여기를 단수로 쓰고 싶으면은 요 앞에는 요걸 쓰지 않고 뭘 써야 됩니까? rate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interest라는 단어가 세일 수 있는 명사이냐 없는 명사이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interest라는 말은 세일 수 있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없는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ate를 쓰면 interest라 그래야 되고 few를 쓰면 interest라 그래야 돼요. S를 붙여야 되고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모순적인 즉 few하고 interest라는 단수 명사가 나와서 이건 잘못된 거죠. He kept a diary.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And we can thus, 그래서 we can thus get a fair idea.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The course of his education at the Cambridge.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그의 어떤 교육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죠?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이거 좀 까다로워요. The choice of work from mainstream repertory. 우리가 말 레파토리죠. 종류죠. 종류나 분류라는 얘기인데. The choice of work. 일을 선택하는 것. From the mainstream repertory니까 아주 주류의 레파토리에 있는 어떤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work이 일이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읽거나 하는 주류의 어떤 레파토리였습니다. 주류의 레파토리에서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is unlikely to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be likely to라는 말이 뭐뭐 할 것 같다라는 얘기죠. 뭐뭐 하기 쉽다라는 얘기니까 be unlikely to라는 말은 뭐뭐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네요. 자, A번에다가 surprise하고 surprising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요. 이 to라는 것이 만약에 to 부정사면 동사를 쓰겠죠. 얘가 만약에 전치사라 그러면 이렇게 ing를 쓰게 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to 다음에 동사를 쓰느냐 아니면 명사를 쓰느냐라는 문제는 이 문제는 그렇게 까맣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to 다음에 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to가 전치사라는 얘기죠. 전치사가 돼버리게 되고 전치사일 때 to는요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go to school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to라는 말 다음에 school이란 명사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학교 갑니다가 안 그러죠. 학교에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학교까지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자체가 어디에 어디로 어디까지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경우가 보통 to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만들어 오면 됩니다.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학교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be likely to라는 말은 뭐뭐 하기 쉽다라 그랬습니다. 뭐뭐 하기 쉬운 거니까 우리말도 그 다음에 명사가 안 나오죠.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surprise가 맞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요건 한번 그 수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아주 쉬운 예로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object라는 말인데, object라는 말은 무엇뭐에 반대하는 거죠. 해석이. 그럼 이게 무엇뭐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to 다음에 동사가 올까요? 명사가 올까요? 네 생각에 반대한다. 그 계획에 반대한다. 우리말도 네 생각, 그 계획이란 명사가 오니까 이 다음에는 명사가 오게 되고, 만약에 동사가 오려고 하면 이렇게 ing를 붙이면서 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서프라이즈죠. 뭐뭐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동사 올 자리니까. 그러면서 주류의 레파토리부터 뭔가 작품을 선택한다고 해서 사람을 놀라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Realistically, 현실적으로 most performers, 대부분의 그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will have to play this repertory, 이 주류의 레파토리부터 선택한 것들을 갖다가 공연해야만 됩니다. 왜? In order to secure some credibilities, 그러니까 무언가 좀 하기 위해서죠. 사람들로부터 어떤 신뢰감, 자, 크레딧이라면 믿는가 신뢰감 같은 것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자, 사람들로부터 어떤 신뢰감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주류의 레파토리로부터 작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mainstream repertory is not necessarily, not과 necessary가 만나버리는 이건 필요하기가 아닙니다. necessary란 말은 반드시죠. 반드시 틀림없이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not이란 말하고 necessary가 만나면 이걸 부분부정이라 그래요. 반드시 무엇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부자라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라는 말은 뭡니까? 부자 중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류의 레파토리라서 그것이 반드시 the same as blank repertory, 이 말이 the same as 이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레파토리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즉 주류의 레파토리라 그래서 그것이 자 밑줄한 레파토리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best가 맞습니까? most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most라는 말은 이 말은 대부분이라는 뜻이 있죠. most people 이렇게 되는데 이 most 앞에다가 만약에 덜을 붙여버리잖아요. 이렇게 덜을 붙이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 앞에 덜을 붙이는 겁니다. 최상급은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the most라는 말은 이 말은 이제 가장 뭐뭐하니죠. 예를 들어서 the most 이 다음에다 beautiful을 써볼까요? The most beautiful girl 이런 식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the most라는 말은 이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붙어줘야 되죠. 가장 아름다운 소녀처럼 제가 없어졌죠?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the most가 맞다 그러면은 주류의 레파토리라는 것이 가장 레파토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말이 안 되죠. 가장 모험한 레파토리란 말이죠. 가장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레파토리, 뭐 가장 뛰어난 레파토리, 아니면 가장 두드러지는 레파토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레파토리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the best란 말을 써야 되죠. 주류의 레파토리라고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레파토리가 반드시 가장 좋은 레파토리 이것은 아닙니다.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some works not others have become popular.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네요. 왜? 어떤 작품들은 코마니까 뺍시다. 어떤 작품들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는지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품들은 인기를 끌지 못하는데 어떤 작품들은 인기를 끄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들은 자 have as many much to do with 떨어져야 되는데요. 떨어진 데 붙어 있네요. Historical availability of music as with enduring quality란 말을 쓰고 있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어에서 as란 말이 붙어버리게 되면 이 뒤쪽을 다 빼버리란 말을 합니다. 다 빼버리세요. 일단. 다 빼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have, blank 그 다음에 to do with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have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렇게 말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A라고 합시다. A have something to do with B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제가 안 보이죠?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A와 B는 관계가 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A have something to do with B란 말은 A와 B는 관계가 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something과 관계가 어느 정도 있겠네요. something가 조금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 nothing이겠죠. 그럼 관계가 많다 그럴 땐 여기다가 이제 many가 맞습니까? much가 맞습니까를 물어보기는 건데 여러분들 나는 그 사건과 관계가 많아 라고 말할 때 관계가 많다는 얘기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관계 셀 수 있나요? 나는 그 사건과 24개의 관계를 갖고 있어 18개의 관계를 갖고 있어 말이 안 되죠. 즉 A와 B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숫자로 세일 수 없는 표현이죠. 숫자로 셀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many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uch가 되겠죠. 요 문제 요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들은 역사적으로 음악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음악이 역사적으로 음악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만큼이나요? With is enduring quality니까 그 어떤 작품이 얼마나 인조할 수 있는 오래 갈 수 인조라면 오래 버티는 겁니다. 그 음악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가 자, 이것만큼이나 음악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고 있냐. 즉, 사람들이 음악을 얼마나 듣느냐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음악을 얼마나 듣는가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됐죠? 8개의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해요. 빨리 합시다. 3번은요? 좀 많이 덥네요. 좀 날씨가. 자, I was 5 years old. 내가 8살이었습니다. 그때 my father introduced me. 내 아빠가 introduce A to B죠. 나를 모터스포츠에 나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모터스포츠 아빠가 데리고 간 거죠. introduce. duce란 말 자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끌고 거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니까 이제 소개해 준 건데 나를 갖다가 이제 모터스포츠 쪽으로 끌고 가서 나를 갖다가 알려준 거죠. Dad thought. 아빠는 생각했습니다. 위치가 맞습니까? 이시 맞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위치가 맞으면 얘는 관계대명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앞에다가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있어야 되죠. 선생님 그럼 이건 의문사로 보면 어떻습니까? 의문사 다음에 위치가 의문사인과 동시에 얘가 명사일까?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아빠는 생각했습니다. Which was a normal family outing. 어떤 것이 정상적인 가족의 소풍인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버리면 이 to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 이 to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 이 말들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위치는 아니죠. 위치는 아니고 이건 이시 가짜주고 to가 진짜 주어죠. 아빠는 생각했습니다. 이로해서 normal family outing. 그냥 정상적인 가족의 아우팅은 나가는 거가 소풍이에요. 근데 뭐 하는 것이? to go to a car racing event니까 자동차 레이싱 이벤트에 가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가족의 그런 어떤 패밀리 아우팅이라고 소풍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It was his way of spending some quality time with his wife and kid. 그것이 그 이벤트 이런 스포츠 행사에 자동차 달리기 경기에 가는 거죠. 그것이 그 아빠의 방식이었죠. Spending some quality time이니까 그 질 시간이라 양질의 시간, 좋은 시간을 영어로 quality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quality란 말이 양질의 좋은 그런 뜻이 있는 형용사일 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아주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few little did I know that he was fueling his son with a passion that would last for a lifetime. 자, 그런데 의미상으로 봐도요. 의미상으로 봐도 물론 이제 이 일은 도치가 벌어졌어요. did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도치가 벌어진 건데 그는 둘 다 few나 little이나 부정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무엇을? 그가 기름을 붓고 앉아있네요.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열정이라는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근데 어떤 열정인데요? That would last for a lifetime. last가 동사죠. 그러니까 지속하다는 동사죠.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럼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갖다가 그의 아들에게 자 이렇게 공급해 주었다는 사실을 그 아빠는 그 당시에는 거의 몰랐죠. 그럼 거의 몰랐다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few라는 것은 세일 수가 있는 명사를 쓴다 그랬어요.
little은 세울 수가 없는 명사를 쓴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몰랐다는 것도 우리가 아까 무엇과 관계가 있다 없다란 말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게 되면 거의 있다 없다란 말도 세울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있다 없다라 해서 알다 모르다란 말도 4개를 알고 있어, 5개를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몰랐다는 얘기는 세울 수가 없는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little이 맞습니다. 이게 맞죠? 자, I still remember the awesome feeling. 나는 여전히 기억납니다. 그 awesome, 멋진 감정들이 기억납니다. I had on. 자,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내 몸에 붙잡고 있었던. 자, 그리고 저기 I had on 이렇게 되는 거죠. That, 이 그날입니다. On that day가 아닙니다. I had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마음에 땅하고 붙이고 있었던 그 감정, 그날, 5월의 그날 내가 내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 감정, 멋진 감정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When my little feet, 나의 작은 발이 나를 계단으로 데리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 발이 나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지 내 작은 발을 누가 데리고 가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수동태를 쓸 수가 없죠. 내 발을 갖다 누가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carried가 맞죠. 그러니까 내 작은 발이 나를 이끌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into the grandstand, 멋진 그 스탠드로 갔습니다. At the car racing stadium이니까 그 car racing stadium에 멋진 스테디움에 갔을 때 그 감정, 흥분을 잃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It, Rachel, carried입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So we may think that 우리는 that이라고 생각합니다. moving a short distance,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갖다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새 뒤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이사를 하는 것은 so easy, 너무너무나 쉬운 일이어서 that you can do it,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in no time이란 말은 즉시죠, 즉시. 즉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with little effort. 1번의 밑줄 긋고 있네요. 거의 노력도 하지 않고 노력에 세울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필요 없죠. 뒤에 s가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안 붙었으니까 맞죠. little이니까. You may decide to use your own cars. 당신은 뭐 이삿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짧은 거리니까 당신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하겠다고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Because you think that you don't need to the service of moving company. 이사 회사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차를 이용하려도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Well, you might be wrong. 너 잘못된 거예요. 당신 틀렸습니다. You are under the false impression. 당신은 잘못된 생각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된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는 건데 You do not have as many items to pack. You really do.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as 다음에 몽땅 다 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입니까? You do not have many items to pack. 당신은 꾸릴 짐이 별로 없다라고,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이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짐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짐이니까 요건 앞에 나는 뭔가 동사를 또 쓰기 싫은 거래요. 그럼 요거는 요 have라는 동사를 또 쓰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짐, 그것보다는 그리 많지 않은 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앞에는 지금 이 have라는 동사를 또 쓰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동사라죠. 둘을 쓰고 있죠. 잘못된 게 없네요. 미안합니다. 자, you find out.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Too late. 너무너무나 늦게 발견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투구문이 아니죠. 이 find out이라는 동사 다음에 이렇게 대시 걸리고 있는 거죠. 당신은 너무나 늦게 대대를 발견하게 되겠죠. Your car can carry. 당신의 자동차가 자, 또 예제가 나왔네요. 또 나왔으니까 또 지읍시다. 당신의 자동차가 많은 것을 운반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무엇만큼? 당신이 이 자동차가 운반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자동차죠? 자동차가 운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짐을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It takes you far more trip to your new home than you thought it would. 계속 비교급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이사를 하는 일은 take you, 당신이 훨씬 더 많은 여행을 하도록
필요로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훨씬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행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To your new home, 당신의 새 집으로 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차가 조그만 차니까 큰 차 빌리면 2번이 될 것 같다. 조그만 차, 뭐 한 10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근데 한 10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5번이 아니라.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또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Of the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of란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면 되죠. 그러면 damage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잘못된 게 없는데 이 damage는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명사라 그러면 이 다음에 당신의 물건이라는 이 명사가 또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신의 물건들을 갖다가 당신의 물건들을 망가뜨릴 당신의 물건들에게 피해를 주다란 동사가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동사죠. 동사니까 앞에 이렇게 of란 전치사가 있으니까 동사 나올 수 없으니까 damaging이라고 ing를 붙이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some of it, 그것들 중에 일부는 가치 있는 물건일 수도 있죠. All these things considered, 이 모든 것들이 고려가 된다면 분사구문이죠. 고려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고려가 된다면 자, it might be better, 더 나을 거다. To ask for the service of a moving company, 이삿짐 회사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damaging이죠. 자, 5번입니다. 스모킹, 금연은 금지가 되는 거죠. prohibited. In all 스미소니안 facility, 스미소니안 시설에서 금연은 다 금지가 됩니다. pet, 애완동물인데 특히 서비스 애니멀이니까 무슨 맹인, 안내견 같은 그런 어떤 그 인간들에게 봉사라는 개들 있죠. 이러한 동물들을 제외한 그러한 개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In the museum or national 주에서는요. The use of camera and video camera. of란 전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에서 is냐 아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수일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특히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use란 말이 수량 형용사가 아니죠. 수나 양, 많은, 적은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 use가 주어져. 그럼 is가 맞겠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도 카메라 사용 허용됩니다. 그죠? 카메라, 비디오 사용은 허용됩니다. In all permanent collection gallery. 그러니까 모든 그냥 permanent collection gallery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구적으로 모아놓은 갤러리에서는 즉 이 어떤 뮤지엄인데 여기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죠. 이 박물관이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그 곳에서는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근데 이제 except in special exhibition area니까 특별 전시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영구적으로 물건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구역에서는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 사용이 저장됩니다. 그러나 fresh photography, 프레쉬를 터뜨리는 사진은 is not permitted inside the museum. 자, 이 박물관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프레쉬를 터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permission is guaranteed by public affair office니까 public affair office 이곳에 의해서 허락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락이 제공되면 사용될 수 없습니다는 말이 안 되죠. 허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이 되지. 이건 문법적으로는요. 얘도 되고 얘도 될 수가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습니다. 맞지만 어법이라 하잖아요. 말하는 방법이 이상한 겁니다. 그럼 이 Public Affair Office에 의해서 허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이니까 unleas가 맞겠네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unleas가 맞죠? 쉬운 문제죠? 자, 6번. The bodies of flowing ice we call glaciers. 자, 우리가 빙하라고 부르는 흐르는 얼음 덩어리들의 덩어리는 흐르는 얼음의 덩어리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덩어리들이라는 말이 무슨 수량이 많다 적다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는 잘못된 게 없죠. bodies가 좋으니까요. 우리가 빙하라고 부르는 흐르는 그 얼음의 큰 덩어리들은 are the most spectacular of all natural features.
모든 자연의 어떤 특징적 광경들 중에서 가장 spectacular, 웅장합니다라고 말하네요. They result from densely packed snow. 그것들은 이 bodies들은 result from이라면 요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뭐뭐로부터 결과가 된다는 얘기니까 아주 빽빽한 밀도가 높게 팩트가 되어 있는 밀도가 높게 꽉 하고 이렇게 뿌려져 있는 밀도가 높게 이렇게 딱 하고 뿌려져 있는 거란 눈이니까 이거는 눈은 이렇게 하나의 포장처럼 패고 팩트가 되어버린 거니까 이것도 잘못된 게 없죠. 그래서 아주 빽빽하게 그렇게 딱 하고 뭉쳐있는 것이다. 뭉쳐져 있는 그런 눈으로부터 생겨납니다. Unlike a stream, 시냇물과는 다르게 a glacier cannot be seen. 이 빙하가 뭘 보는 게 아니죠. 빙하는 보여지지 않습니다가 되고 있죠.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2번이 왜 틀렸겠습니까? 실제로 이 답은 우리가 배웠던 수의 일치나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 거지만 이건 요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건데 2번이 틀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동명사, 원형 부정사라는 걸 배우면서 물론 C라는 동사가 얘가 지각 동사이라는 얘가 수동태로 써버리게 될 때는 이렇게 지금 be seen이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move라는 동사가 이렇게 같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사들이 나란히 붙는 경우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비록 이 C가 지각 동사지만은 move라는 동사를 그냥 쓸 수가 없고 이 앞에다가 to를 붙이든지 아니면 요 다음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요거를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설명했던 원형 부정사 쪽에 파일들이 있으면 그걸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빙하가 움직이는 것들은 볼 수가 없죠. Accurate measurement, however, 그렇지만 정확한 측정은 show that 대디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빙하가. Erosion of bedrock by glacier and deposit of the eroded materials. 그러면서 이건 침식이죠. 빙하에 의해서 바위의 바닥이죠. 바위의 바닥, 그러니까 바위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밑바닥의 바위들이 침식돼 버리고 그 다음에 deposit of the eroded material이니까 요 침식되어버린 침식되어 버린 그러한 어떤 재료들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들이 바로 특징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Their distribution enable us to infer that 이런 것들, 이 빙하가 막 하고 분포가 된다고 여러 군데로 흩어져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대디아를 갖다가 infer, 추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In the recent past, 최근 얼마 전에 glaciers have been far more extensive than they are today. 이렇게 되니까 얼마 전 최근만 해도 이 빙하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나와 있었다는 얘기네요. than they are today. 오늘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하게 해줍니다. at the same time, 이와 동시에 this evidence, 이러한 증거들은 또한 has raised a problem,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The cause of, 그 다음에 the ice age, 빙하 시대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7번이에요. The first thing I notice, open 다음에 아니니까 뭐뭐 하자마자죠. 내가 이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은 대디아였습니다. ankle high grass, 발목만큼 올라오는 그 잔디들이 is green, 훨씬 더 파랬다는 것입니다. Then, 그 다음에 the other side of the fence, 그러니까 그 담장의 다른 쪽에 있는, 무엇을 비교하고 있나요? 비교된 대상이 같아야 되죠? 담장의 다른 쪽에 있는 잔디죠. 이 잔디를 비교하시니까 잔디니까 복수가 아니잖아요. 비교 대상을 맞춰야 되는 거고 앞에 난 명사의 반복을 피할 때 우리가 대시나 도시란 말을 쓸 수 있는 건데 앞에가 잔디가 단수니까 대시라고 그래야 되죠. Dozens of wildflowers of countless variety,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수십 그루의 야생 꽃들이 covered the ground. 그 땅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To both either side of the path, 그러니까 길의 양쪽이죠. 여기다가 size란 말을 쓰고 있네요. size가 복수가 올 수밖에 없죠. both죠. Clipping plant,
클립이란 건 기어가는 거니까 기어가는 식물들, 즉 뭐 담쟁이 넝굴처럼 이렇게 그냥 바닥을 이렇게 기면서 타고 올라가는 식물들 있죠. 이런 식물들이 cover the polished silver gate, 반짝반짝 광이 나는 은으로 되어 있는 문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And the sound of bubbling water,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물방울이 오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버블링하고 있는 그 물의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The perfume of wildflowers, 그러니까 야생꽃의 향기가, 뭐 야생꽃의 향기니까 perfume이 주어져. 그러니까 fields가 맞네요. fields에요.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As the grass dances upon the gentle breeze, 이 풀들이, 잔디들이 아주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막 춤을 추고 있을 때 A large basket of herb rests against the fence to the west니까 거대한 그 어떤 그 약초가 있는 그 바스켓이 기대어져 있네요. 펜스에 기대어져 있습니다. 서쪽으로 향해 있는 펜스에 기대어져 있습니다. Every time I walk in this garden, 매번 내가 이 정원을 걸어올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Now I know what it's like to live in paradise. What과 like란 말은 how하고 같은 말이니까 야 천국에 산다는 게 진짜 뭐냐 라는 걸 나는 느끼게 됩니다. 이만큼 아름다운 광경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예요. 이게 뭐 전혀 쉬는 시간 없이 쫙 하고 떠드니까 수업 내용은 빨리 진행되는데 제가 힘드네요. 보기도 아프고요. 밑에까지 다 보이나 모르겠네요. 보이겠죠? 그죠?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요. The most beautiful things I bought, 그 다음에 brought out of my childhood니까 가장 유용한 것들, 내가 나의 어린 시절 out of란 말은 몸으로 붙어져 없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어린 시절로부터 가지고 온 가장 유용한 것은 was confidence in reading,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읽기에 대한 자신감, 이것이 내가 어린 시절에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유용한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죠? Not long ago, 얼마 전에 I went on a weekend self-explanatory workshop. 나는 주말에 self-explanatory, 뭐 자기 개발 무슨 문제 워크숍입니까?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In the hope of getting a clue. 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까? 뭔가 실마리를 찾자.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실마리를 갖다 찾자라는 희망으로 자, 이런 한번 워크숍을 가봤네요. One of the exercise we were given. 우리가 받은 그 훈련들 중에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주어지니까 워스가 맞죠. 우리가 받은 훈련들 중에 한 가지는 to make a list,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Of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Number one was, 첫 번째는요, 내가 태어난 것이었다. 라고 제가 쓴 거예요, 첫 번째로. And you could put,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쓰고, and you could put, 그리고 그 다음에는, after that, 그 다음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쓸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든이니까 무엇이든 whatever가 맞죠. however란 말은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죠. 자, without even thinking about it, 심지어 생각도 해보지 않고 my hand wrote. 자, 나는 썼습니다. 내 손을 썼습니다. at number 2에다가 2번, 자, 첫 번째, 두 번째에다가 I learned to read. 나는 읽는 걸 배웠다라고 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로 두 번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I was born and learned to read. 나는 태어나서 읽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wouldn't be a sequence라는 말은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말 뒤에다가 읽는 걸 배웠다라는 것에게 써봤는데 이것은 순서는 아닙니다. That occurs to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떠오를 만한 occur라는 말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떠오를 만한 그런 순서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I knew.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What I meant to say.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Being born was something. 태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한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능동적으로 진행한 일이 아니니까 나에게 행하여진 거니까 done이 맞죠. Done to me. But my own life. 그러나 내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When I first made out
the meaning of a sentence. 내가 최초로 어떤 문장의 의미를 make out 했을 때 make out이란 말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 문장의 의미를 내가 만들어냈다는 얘기니까 문장의 의미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문장의 의미를 갖다 이해했을 때, 즉 그린 걸 배웠을 때 내 인생은 시작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멋진 글이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